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잘 되는 나를 만드는 행운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류시안 지음, 류방승 김, 청림출판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준비된 행운 기회를 잡으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과 주변 환경을 잘 이용해서 더 많은 준비된 행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준비된 행운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핵심은 긍정하고 주파수를 맞추고 점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습관 9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운이 좋은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운이 좋은 사람은 살면서 우연히 마주치는 일들을 잘 활용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쉽게, 더 많이 기회를 얻는 것처럼 보이며 항상 귀인의 도움을 받거나 전화위복으로 일이 잘 풀립니다. 그들은 무심코 심은 나무가 녹음이 우거지게 번성하듯 작은 노력으로도 큰 수확을 얻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스스로 매우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운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습관 1. 행운을 부르는 것도 쫓는 것도 바로 그 사소한 행동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따뜻하고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기운을 발산한다. 그들이 발산하는 행운의 빛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매료시킨다. 반면 운이 나쁜 사람은 불안하고 부정적인 기운을 발산해 지나치게 기가 세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위축돼 경계심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몸짓만 바꿔도 자신의 기운을 크게 개선해 더 좋은 첫인상을 전달할 수 있다. 척 보면 압니다. 몸도 말을 한다는 뜻인데요. 신체 언어의 판별은 무의식적 인지로 인간의 신체 언어도 무의식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적인 뇌가 인간의 손과 발을 통제해서 어떻게 앉고 일어서고 춤출지 명령하지만 동시에 손과 발은 되뇌 변형계의 영향을 받아서 잠재의식적인 행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인 동작을 취하지만 남들은 이런 신체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인상을 결정합니다. 추워서 팔짱을 끼고 있는데 상대방은 이를 보고 저 사람 참 거만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운의 신체 언어는 편안함을 주는 행동, 또 대범하고 따뜻하며 남들과 쉽게 어울리면서 자신감이 넘치면서도 거만하지 않는 그런 신체 언어입니다. 하지만 부르는 신체 언어는 딱딱하고 움츠려든 행동, 또 사람을 피하고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지나치게 거만해서 가까이 다가가기가 꺼려지는 그런 신체 언어입니다. 사람이 발산하는 그런 기운이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이렇게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곤 하는데요. 동양에서 말하는 이런 기운은 서양의 아우라와 아주 흡사합니다. 사람이 발산하는 영적인 빛을 가리키는데요. 운이 좋은 사람은 따뜻하고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기운을 발산합니다. 행운의 빛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매료시키는 반면에 운이 나쁜 사람은 불안하고 부정적인 기운을 발산해서 기가 너무 세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위축돼서 경계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우리는 몸짓만 바꿔도 자신의 기운을 크게 개선해서 더 좋은 첫인상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따르는 얼굴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첫인상은 6초 안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남들에게 더욱 환영받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더 많은 행운의 기회를 잡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소입니다. 미소를 자주 보여주는 거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이런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습관 2. 해낼 수 있다는 믿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운이 좋은 사람이 가진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강한 의지력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이 포기했을 때도 끝까지 밀고 나가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준비된 행운 기회가 그들을 향해 방향을 돌립니다. 스스로 운이 좋다고 믿어야 하는데요. 여기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운 좋은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대체 뭐가 다르길래 운이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21세기 초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먼은요, BBC와 공동으로 영국에서 스스로 운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과 불운하다고 여기는 사람 수백 명을 모집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스로 운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은 다음 네 가지 면에서 일반인보다 우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 불시에 찾아오는 우연한 기회를 재빨리 알아채고 활용한다. 2. 직관력이 뛰어나고 자주 직관에 의존해 일을 처리한다. 3. 자신의 운과 삶이 더 나아지리라 믿는다. 4. 좌절을 겪더라도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종종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또 와이즈먼은요, 모두에게 퍼즐 하나씩을 나눠주고 눈 진작으로 자신이 받은 퍼즐이 쉬운 것인지 아니면 어려운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받은 퍼즐은 모두 동일한 것이었는데요. 스스로 불운하다고 여기는 사람의 60%는 자기가 어려운 퍼즐을 받았다고 대답했고, 스스로 운이 좋다고 믿는 사람의 70%는 쉬운 퍼즐을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와이즈먼은 도전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불운하다고 여기는 사람 중 대다수가 시작도 해보기 전에 미리 포기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요한 팁이 있는데요. 해야 한다를 하고 싶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일 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일을 떠올려 보고요. 그것을 적을 때는 뭐뭇을 하고 싶다 이렇게 뒤에 덧붙이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켜고 보고서를 체크하고 싶다. 고객 3명에게 전화를 걸고 싶다. 책상 위 서류를 처리하고 싶다. 이렇게 다 적은 후에는 반복해서 읽어보고요. 쓰고 읽는 과정을 통해서 이성적 사고와 감성적 잠재의식이 동시에 작동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설득하는 거죠. 아, 이건 내가 원하고 스스로 선택한 일이야. 이 상태가 얼마간 지속되면은 적극적이고 낙관적으로 변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습관 3. 써본 사람은 안다는 감사일기의 놀라운 효과. 감사할 줄 아는 행운아는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 당신이 만약 인과응보를 믿는다면 타인에게 베푼 행운이 머지않아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당신이 긍정적인 물결 효과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감사가 행동으로 옮겨지면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행운의 기적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쉽게 배우고 효과가 빨리 나타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최대 한도로 높여줄 수 있는 심리 습관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특징은 낙관적이다, 활력이 넘친다, 친구가 많다, 감수성이 풍부하다, 좌절을 딛고 일어선다, 주도적인 삶을 산다, 숙면을 취한다, 운동을 즐긴다, 저항력이 강하다, 돈을 많이 번다. 이처럼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울함을 떨쳐버려라. 물욕을 줄여라. 삶의 만족도를 높여라. 저항 정신을 가져라. 피해 의식을 버려라. 감사하는 마음이 곧 위대한 일을 불러오는 위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적으면 좋은데요. 조용한 장소를 골라서 감사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나 일, 사물 10가지를 종이에 적어봅니다. 또 왜 감사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상세히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감사할 만한 대상 10가지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분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1번, 2번은 몸이나 건강과 관련된 감사를 하고요. 3번에서 4번은 음식이나 거주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겁니다. 5번, 6번은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감사를 하고요. 7번, 8번은 학업이나 일과 관련된 감사를 하고요. 9번, 10번은 최근 발생한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죠. 감사일기를 쓸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내가 쓴 감사 항목을 일일이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남에게 신세를 졌거나 꼭 보답해야 하는 일이라면 친구에게 돈을 빌렸거나 이웃에게 신세를 졌거나 그렇다면은 옆에다가 체크를 해두는 것입니다. 갚을 필요가 없거나 보상과 관련 없는 감사는 굳이 별도로 표시해 두지 않아도 되고요. 감사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마움으로 내가 은혜를 입었을 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마음의 빚으로 상대방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왠지 빚을 졌다고 여기는 기분입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감사는 상대방과 친밀감을 느끼는 일종의 행복감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빚에는 난처함이 수반돼서 심리적으로 좀 압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압박감은 부정적인 정서에 속하기 때문에 마음의 빚이 지나치게 많으면 기존에 가진 호감이 상쇄될 뿐만 아니라 심하면 상대방을 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빚 때문에 찜찜한 기분이 든다면 체크해둔 목록 옆에 아예 이렇게 상환 계획을 적어두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커피를 한 잔 사겠다, 무슨 선물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의 빚을 갚는 거죠. 감사가 행동으로 옮겨지면 아무리 미미해도 행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습관 4.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위해 마음을 훈련해 보세요. 행운을 잡는 준비 동작이 있는데요. 머리 비우기입니다. 보통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데요. 과거나 미래에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려면 먼저 아무런 선입견 없는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모든 느낌을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받아들일 때 오감이 더욱 섬세해지고 직관력도 더욱 강화됩니다. 이 마음 챙김 훈련은 운을 트이게 하는데 매우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머리를 비우는 좋은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자면 3분 안에 자신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일을 종이에 적어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나 내일의 계획, 또 연락해야 할 명단, 또 머릿속으로 마구 스쳐가는 생각 등이 있을 텐데요. 억지로 깊이 사고하지 말고 떠오르는 대로 바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한 문장을 만들지 말고 한두 가지 키워드나 간단한 기호로 쓰면 됩니다. 몇 분 동안 계획이나 판단, 사고 없이 시원시원하게 종이를 다 채웠으면요. 옆으로 밀어놓고 깊이 호흡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머리가 잠시 말끔히 비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졌다면 마음 챙김 훈련으로 들어가는데요. 마음 챙김 훈련에는 수백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 챙김 훈련을 하는 목적은 주변 환경에 대한 반응력을 높이고 그 안에서 도움이 되는 영감과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 챙김 훈련의 세 가지 단계는요. 1. 불필요한 뇌력 부담을 줄여라. 2. 큰 목표를 설정하고 연관된 사고를 단련하라. 3. 관찰력을 높여라. 또 하나는 조용한 곳을 찾아 귀에 이어폰을 꽂고 눈을 감고서 아름다운 그 노래를 가만히 음미해서 듣는 것입니다. 며칠간 노래 한 곡으로 연습을 이어가다 보면은 이 노래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남게 됩니다. 언제든지 머릿속에서 이 노래를 불러내 선율을 조용히 흥얼거리면 평온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습관 5. 꿈만 꾼다고 될까요? 주파수를 제대로 조정해야죠. 준비된 행운 기회에는 기회와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없는 사람은 행운과 협상할 미천이 없는 것과 같다. 따라서 주파수를 조정하는 것은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삶에 대처하고 또 그 안에서 의외의 소득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주파수 조정 3단계가 있는데요. 정확한 주파수를 설정하고 방해 전파를 제거하고 의외의 영감을 포착해야 합니다. 주파수가 돈에 맞춰져 있는 건 돈을 버는 것에 맞춰져 있는 것만 못하고 주파수가 돈을 버는 것에 맞춰져 있는 것보다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에 맞춰져 있는 것이 낫습니다. 효과적인 주파수란 단순히 신념과 꿈이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행동 목표입니다. 구체적, 현실적,
행동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구체적. 돈을 꼭 벌고 싶다면 먼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요. 예를 들면 나는 3년 후에 연봉 5천만 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현실적. 현재 당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하면 3년 후 연봉 5천만 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때는 우선 영업직을 구해 열심히 실적을 쌓고 인센티브를 받아 연봉 5천만 원을 달성하는 과정을 상상해 보자. 행동. 이렇게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 후 어떤 행동을 취해야 비로소 목표를 향해 매진할 수 있을까?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직업군을 찾는 것이 좋은 출발이 될 수 있다. 습관 6. 기회를 잡으려면 관심은 폭넓게, 관찰은 깊숙이 하는 것입니다.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만 미소 짓는다고 하는데요. 행운의 기회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조건에서 영감을 얻은 후 자원을 창의적으로 결합해 무한한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효과를 발휘하고 싶으면요, 세 가지 습관을 기르라고 하는데요. 1. 교제 범위를 넓혀라. 특히 서로 다른 배경, 문화를 가진 친구들과 사귀는 것이 좋다. 그들이 가진 관점은 당신을 낡은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또 예상 밖의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 2. 다방면으로 공부하라. 스스로 정보 잡식 동물이 되어 현재의 일과 무관하더라도 지식을 대량으로 습득하고 다양한 취미를 길러야 한다. 전혀 무관해 보이기 때문에 예상 밖의 영감을 얻을 수 있다. 3. 자유분방함을 유지하라. 자유분방함은 호기심과 같고 호기심은 스스로 공부하는 자의 주요 원동력이다. 성공한 수많은 기업가와 과학자는 겉으로 엄숙하게 보여도 실제로는 개구쟁이 기질을 가진 경우가 많아 새로운 일을 할 때 늘 호기심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배우 개념을 한층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왜라고 묻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관찰력을 높이는 기술이 있는데요. 모임에 나가서 새 친구를 알게 됐을 때는 상대방의 이름을 적어도 10번 정도 언급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티브, 어느 회사에 다니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은 비교적 쉽게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연필과 공책을 들고 평소 자주 가는 곳을 찾아서 10분 동안 눈앞에 보이는 모든 광경을 스케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운이 좋은 사람도 불행했던 때가 있기 마련인데요. 운이 좋은 사람은 착오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다음번에는 더욱 쉽게 성공을 이뤄내는 사람입니다. 습관 7. 놓치지 말아야 할 인생의 기술, 말하기, 듣기. 행운의 기회를 잡으려면 당연히 좋은 인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새 친구를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요.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특징을 기억하게 하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특징을 알려서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상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으면서도 돈이 들지 않는 좋은 인상 남기는 법은요, 바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떻게 이야기를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야기할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요. 1. 지나치게 조심하려고 애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라. 세상 사람이 모두 나를 좋아하기란 불가능하다. 차라리 주변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것이 낫다. 2. 이야기가 극적일 수는 있지만 절대 거짓말을 하거나 없는 것을 지어내서는 안 된다. 나중에 이야기가 날조됐다는 사실이 들통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3. 자기 자신에 대한 풍자는 괜찮지만 합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을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 언제나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보다 환영받고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이야기의 주인공이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습관 8. 받는 것과 주는 것,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당연히 주는 것이겠죠. 행운의 기회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과 교류를 원할 때 기회가 찾아오고 교류를 원하지 않는다면 기회는 그만큼 줄어든다. 만약 당신이 더 큰 행운을 얻고자 한다면 당신의 자원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계획이 서 있어야 한다. 행운도 사람을 가린다고 하는데요.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공평은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은혜를 저버리거나 이기적이고 인색한 사람은 잠시 행복한 시절을 보낼 수 있지만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 이익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마음껏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호감. 친구가 페이스북에서 울상을 짓고 있다면 기운을 북돋아 주기 위해 좋아요만 누르지 말고 메시지도 함께 보내보자. 그들이 얼마나 장점이 많은지 얘기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내용이면 된다. 2. 인맥. 따로 알고 있는 두 친구를 서로 소개해 준다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친구가 관련 산업 종사자를 만난다거나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끼리 의기투합하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3. 지식. 당신의 전공 또는 전문 지식으로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상대방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데 도움을 주자. 당신에게 이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데 불과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귀중한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마지막 습관 9입니다. 약한 연결을 관리하면 큰 힘이 됩니다. 일이나 창작 영감, 인간관계를 막론하고 가장 큰 행운과 수확을 가져다 주는 관계는 반드시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나옵니다. 인맥을 행운으로 바꾸는 비밀은요, 그냥 아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를 통해 일자리를 찾은 사람은 6분의 1에 불과하고요. 나머지는 비교적 낯선 친구를 통해서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25% 이상이 거의 상호 교류가 없는 얼굴만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거죠. 얼굴만 알고 지내는 사이는 행동 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구직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일자리는 다른 세계에서 온 낯선 사람을 통해서 우연히 찾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친절하게 지내고 자주 만나며 항상 관심을 갖는 친구들은 강한 연결이라고 부르고요. 이들 사이는 감정이 깊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반면에 어쩌다 한 번씩 마주치고 만나야 몇 마디 나누지 않는 서먹한 사이는 약한 연결입니다. 오늘 어떤 일을 하는데 상대에 대한 신뢰와 또 무조건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면 강한 연결이 약한 연결보다 더 우리를 도와주길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이 자문이나 견해라면 약한 연결도 강한 연결만큼 효과적이고요. 심지어는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와 생활권이 달라서 새로운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행운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1. 인생은 결코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전화위복으로 행운을 얻은 사람도 많으니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자신감을 키워라. 2. 세상은 어지럽고 잡다한 정보로 넘치지만 기회도 도처에 널려 있다. 현재의 일에 집중하는 것 외에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폭넓게 지식을 받아들인다면 신기한 광채를 발하는 행운이 보란 듯 당신 앞에 나타날 것이다. 3. 행운의 기회는 사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관계에 신경 써야 한다. 자원에 대한 개념을 새로 정립한 뒤 유한한 자원을 공평하게 나누고 무한한 자원을 아낌없이 공유한다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행운의 네트워크로 바뀔 수 있다. 이때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꿈을 전송한다면 귀인에게 도움을 받을 기회가 배로 늘어날 것이다. 이 세 가지 기본 개념만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행운의 기회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들려드리지는 않았지만 재미있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아마 즐겁고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은 내용들을 짧은 시간에 들려드리기 위해서 좀 빠르게 말씀드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